네, 2학년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활용 부분 정적분의 활용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선 교과서 뭐 없는 분들도 그냥 보셔도 됩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움직이는 거리를 우리가 적분을 사용해서 나타낼 건데요. 어, 예전에 미분에 활용해서 우리는 계산했던 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했었죠. 시간에 따른 위치를 x라고 봤을 때 속도는 한 번 미분한 거를 속도라고 하고요. 얘를 속도 v라고 표시하고 가속도는 이 속도를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나온다라고 해서 미분을 활용해서 속도와 가속도를 나타낸 걸 했다면요. 이번에는 속도들을 다 더했어요. 그러면 얘네는 우리가 움직인 위치가 나오겠죠. 얘네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거리를 우리가 구해보는 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라고 할 때, 이때 시각 A에서의 위치가 X0일 때, 처음 위치라는 거죠. X0일 때,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는요, 처음 있는 위치에서 A에서 어떤 시각 T까지의 속도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도를 미분해주면, 네, 거리를 미분해주면 속도가 나왔죠. 미분해주면 속도가 나왔듯이 거꾸로 그럼 속도를 적분을 해주면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제 위치죠. 위치를 미분해주면 속도가 나오니까 거꾸로 속도를 적분해주면 위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x에다가 위치의 변화를 다 더했을 때 지금 현재 변화에 대한 것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처음 위치에서 변화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때 A에서 B까지의 점 P의 위치의 변화라는 거는 속도들을 A에서 B까지 적분해 주시면 위치의 변화가 나오겠죠. 이때 움직인 거리를 알고 싶어요. 거리라는 건 개념이 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가 양수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모두 다 거리에 해당이 되겠죠. 음수 부분은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양수 부분은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이게 뭐였냐 하면 바로 이 속도에 대한 그러면 절대값, 즉 속력에 대한 전체의 적분의 값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외에 해당되는 문제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1번 문제부터 시각 3에서의 t가 3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계산을 하래요. 점 P의 위치, 우리 위치를 구하는 공식 x는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좌표가 1인 부분에서 출발한다 했으니까 1인 부분에서 수직선 출발해서 위를 움직인다 했으니까 3초까지의 속도, 요 위치에 대한 변화를 해주면 P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가 나오겠죠. 적분을 통해서 1 플러스 정적분이니까 4t 마이너스 t의 제곱, t에 대한 적분이죠. 얘를 0에서부터 3까지 계산을 해주면 1 플러스 3을 대입해주면 12 마이너스 9가 되고 0을 대입하면 그대로 0이겠죠. 그래서 답이 4.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 문제, t가 1에서부터 3까지의 위치의 변화는요. 그러면 1에서부터 3까지 이 속도에 대한 적분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역시 부정적분의 형태인 t의 제곱에 1에서부터 3까지 3을 대입해주면 12-9 빼기 1을 대입해주면 4-1이 돼서 3 빼기 3이 돼서 얘의 위치의 변화는 제로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원래 있는 출발 시점으로 그냥 움직였다가 원래 시점으로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3번 시각 t에서 3까지가 t에서 3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움직인 거리 아까 절대값을 썼었죠. 양의 개념만 우리가 포함해서 전체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절대값 4-2t를 적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t가 2에 의해서 변하죠. 1에서부터 2까지 4-2t는요.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4-2t라는 걸 우리가 수직선에서 t와 얘네를 하나의 값 h라고 한다면 h에 관해서 우리가 나타낸다면 4고 내려가는 값이에요. 2를 기준으로
0에서부터 출발점에서 2까지는 속도가 양의 값이고요. 이 이후에서는 음의 값으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대로 적분, 그리고 2에서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에서부터 3까지는 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풀려서 나오려면 양수가 돼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그럼 4t-t제곱 1에서부터 2까지 빼기 4t-t제곱 2에서부터 3까지를 계산해 봅시다. 2를 대입해주면 8-4 빼기 1을 대입해주면 4-1 빼기 3을 대입해주면 12-9 빼기에 빼기니까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8-4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 계산해주면 4하고 4를 더하니까 8. 네, 8이 되고 얘랑 계산을 해주면 3과 3이니까 6이죠.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래서 답이 2가 된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총 거리가 2가 된다. 양의 값을 다 계산을 했을 때 2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시작점이 원점이래요. 원점을 출발해서 속도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시각 t가 4에서의 점의 위치를 구하래요. 위치는 원점에서 출발한다 했으니까 x0가 0이고요. 0에서부터 4까지 이 속도에 대한 변화를 다 계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적분해서 나타내주면 0에서부터 4까지 얘를 부정적분의 함수를 나타내주면 3t제곱, 네, 2를 해주면 3t제곱 마이너스 t의 세제곱 0에서부터 4까지 계산해 주시면요. 16에다가 그럼 48 마이너스 64 빼기 0이니까 어차피 뒤에 부분은 0이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해 주면 48을 계산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마이너스 16에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얘네가 움직여서 마이너스 16까지 원점을 기준으로 음수 쪽으로 얘네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에서부터 4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그대로 속도를 적분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적분을 시켜주면 3t제곱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을 1에서부터 4까지 4를 대입해 주시면 48 마이너스 64 1을 대입해 주면 3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얘네 나타내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8이라는 위치의 변화가 마이너스 18이 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시고요. 밑에 좀 지워보고 3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마찬가지인데요. 1에서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움직인 거리를 우리가 나타낼 때는 1에서부터 4까지 이 절대값, 속도에 대한 절대값, 양수의 값으로 우리가 얘네를 계산해서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근데 얘네는 지금 가만 살펴보면요. 6t-3t제곱이라는 거는 3t로 묶어주면 2-t의 형태예요. 즉 0에서부터 2까지고 위로 볼록한 모양의 2차 함수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1에서부터 4까지 이 속도가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요 거리라는 건 얘네들의 넓이, 결국엔 이 정적분의 넓이에 해당되는 값이니까요. 우리가 1에서부터 2까지는 그대로 절대값을 풀어서 얘네를 적분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 부분에서는 음의 값이 나오니까 양의 값이 되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겠죠. 그래서 2에서부터 4까지는 6t-3t 제곱을 그대로 적분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정적분 형태에 만들어주시면 3t 제곱 마이너스 t의 세제곱 1에서부터 2까지 빼기 3t 제곱 마이너스 t의 세제곱 2에서부터 4까지 2를 대입해주면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3 마이너스 1 빼기 4를 대입해주면 16이었으니까 48 마이너스 64 빼기에 빼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2를 대입해주면 12 마이너스 8 요게 나옵니다. 계산 얘는 4가 되고 4가 되니까 일단 8이고요. 요거 2가 되고 얘 마이너스 16이었죠. 18 맞죠? 16 48이니까 16 맞죠? 거기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6 계산해주면 24, 22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총 움직인 거리, 왔다 갔다 해서 움직인 거리는 값이 22가 된다라는 거. 그 속도와 우리가 거리 사이,
그리고 속도와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들을 등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까지가 마지막이네요. 2번까지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1m의 높이에서 1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올린 공티의 속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을 때 공을 위로 던진 후 2초 동안 공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자, 지상 10m의 높이에서 공을 쏘아 올렸을 때 위로 던진 후 2초 동안의 공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공이 움직인 2초까지의 이 속도의 변화를 전체를 다 계산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시켜주시면 돼요. 근데 가만 보면은 얘네는 10-10t를 하나의 뭐 이런 함수로 우리가 본다면 얘네는 t와 h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봤을 때 절편이 10이고 기울기가 음수인. 그러면 얘네는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결국에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라는 거는 절대값의 개념이고 1을 기준으로 0과 1 사이에서는 양수죠, 값이. 그래서 그대로 10-10t를 적분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1에서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네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냥 거꾸로 쓸게요. 10t-10을 적분을 시켜서 계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부정적분 형태 10t-5t제곱 0에서부터 1까지 더하기 5t제곱 마이너스 10t 얘도 1에서부터 2까지 계산 1을 대입하면 10-5 0 대입하면 그대로 0이죠. 그 다음에 2 대입해주면 20-20이 되죠. 그 다음에 빼기 1을 대입해주면 5-10 이렇게 그럼 정리 5 얘는 어차피 제로고 0이 되고 뒤에가 얘 0이 되고 얘의 값이 마이너스 5였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5가 돼서 총 움직인 거리는 10이 나온다. 네, 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와 거리까지 마쳤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고등학교 2학년의 수투 과정까지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몇 가지 문제를 뽑아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하고요. 일단은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 선생님이 오늘 중으로 단톡에 각반 단톡에다가요. 과세특을 정리를 할 양식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리해서 선생님 이메일을 선생님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메일 주소로 선생님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